그래서 절대군주에 한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의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군주하고 막 이제 싸움이 생긴 거예요. 의회가 이겼어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근대 입법국가예요. 근대 입법국가. 입법부가 모든 걸 이제 주도하는 국가가 됐다는 거죠. 근대 입법국가. 자, 그때 이제 의회 민주주의 같은 게 확립이 된 거예요. 의회 민주주의.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장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때는 이게 민간 부문이죠. 이거는 공공 부문이고, 그러니까 정치는 의회에 다 맡기고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행정은 지방에 다 맡기자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권한은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최소한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중앙정부는 적게 통치하고 적게 시장에 개입하는 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뭐 약체정부 이런 거 들어보죠. 값싼정부, 치프 거버먼트, 싸구려 정부. 그러니까 세금 적게 걷고 지출 적게 하고 정부가 좌우간 적게 뭘 하는 게 최선의 행정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최소한에 그치고 경제는 시장에 다 맡기고 행정은 지방에다 맡기고 자치만능주의죠. 이건 시장만능주의, 자치만능주의, 의회만능주의. 정치는 의회에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클 필요가 없다. 작은 정부. 이때가 소국 행정 시절이에요. 행정의 기능은 작아야 된다. 그게 좋은 방식이다. 이런 상황을 뒷받침했던 사람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경제학에서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서 한 말이죠. 국부론에서 나온 그 손.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9급 학생들은요. 이것도 뭐 처음 들어봤다는 학생들 꽤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가격이 모든 걸 조절해 준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냅두면 다 조절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를 하면 그게 깨진다. 그게 예정 조화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국부론, 요게 지배했던 이제 국부론이라는 게 그 전에 군주론에 한가한 거예요. 군주론에 반발을 한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에요, 여러분들. 군주론은 국가의 부는 군주가 다 창출한다고 했어요. 군주가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아니다. 시장이 창출한다.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라. 그게 국부론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작동을 하니까.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망가지는 시점이 생겨요. 사건이 생겨요. 그게 경제대공황. 경제대공황. 펑 터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회과학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마켓 페일류어, 시장의 실패라고 해요. 시장이 실패했다. 시장 만능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담 스미스의 시장 불패론이었는데 이제 시장이 실패했다. 어떻게 하겠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입법 정치권이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결국 뉴딜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뉴딜 정책이 행정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근대 입법국가를 현대 행정국가로 바꿔주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이런 뉴딜 같은 게 나오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점점 커지고 이제는 의회도 이런 거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죠. 지방정부도 대처를 못하죠. 경제대공황 이런 거에. 시장은 당연히 시장의 실패니까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규제와 개입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정부가 행정이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국가가 된 거예요. 그거를 20세기, 정확히 말하면 1930년대부터죠. 30년대부터 현대 행정국가라고 합니다. 현대 행정국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전환점이 경제대공황, 뉴딜 정책. 현대 행정국가는 프롬 뉴딜입니다. 프롬 뉴딜. 뉴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1960년대쯤까지 쭉 이렇게 갔는데 이게 행정국가가 60년대 말에 절정기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 상황이요. 미국은 근세사를 보면 크게 두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경제 대공황 때 경제적인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60년대 말에 사회적인 위기가 한 번 찾아옵니다. 큰 위기가. 그게 이제 격동의 시기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행정학에서는 격동기, 터뷸런트 이어러, 격동의 시대. 미국 근세사에서 그게 이제 60년대 말에 흑인 폭동, 빈곤, 차별, 소외, 월남전 패배, 히피, 신자유경화 운동 이런 상황이에요. 빈곤, 차별, 폭동, 소외. 이때가 경제적인 위기였다면 이때는 이제 사회적인 위기고 특히 흑백 차별, 빈곤 이런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소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달래고 해결하기 위해서 존슨 행정부 때 내걸었던 중요한 또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뉴딜에 버금가는 그런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 이제는 유색인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위대한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빈곤, 차별, 소외, 폭동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대한 사회라는 복지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이거는 경제 정책이고, 이건 복지 정책이에요. 이때 행정국가가 절정이 다릅니다. 엄청난 복지 정책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행정국가는 뉴딜로부터 시작하여 그레이트 소사이어티에서 완성이 됐다 해서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 이런 말이 있어요.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 나중에 다 나옵니다. 어딘가에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현대 행정국가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패합니다, 결국. 예산 부족, 주정부 협조 부족으로 결국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도